자, 여기를 공책에 써주고 시작하시면 되겠어요. 조동사의 세 번째 페이지. 여러분이 저번에 적었던 will be able to 다음 거고요. 잘 써주고 아직 앞부분이 사실 좀 어려우면 안 되거든요. 여기 지금 현재 완료랑 여기 조동사 쪽은 그래도 비교적 쉬운 단원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어려워질 텐데 혹시 좀 어렵다면 더 앞쪽을 잡아보려고 노력하세요. 왜냐면 이제 여기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정말 힘들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우리 그 라이아 조동사 뒤에는 어떤 형태만 올 수 있을까? 동사원이요, 그렇죠.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하고요. 그거랑 몇 개 더 배웠던 기본 원칙들 기억나죠? not이 뒤에 온다거나 부정문, 의문문일 때 조동사 먼저 시작한다거나 이런 건 다 대부분 비슷한데 각각의 조동사 뜻을 아는 게 중요해요. 특히나 선생님이 지난 시간 나갔던 부분의 마지막에 can까지 나갔었는데 can은 이제 be able to 동사 원형이랑 바꿀 수 있는 때가 능력일 때, 뭐뭐 할 수 있다는 뜻할 때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4번이 아직 can에 걸려 있는 거예요. can에 이제 마지막 그 허락이라는 의미인데, can을 허락으로 쓰면은 may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may는 좀 더 격식 있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좀 더 멋있고 이제 그런 옷을 입고 간다거나 굉장히 비싸 보이는 그런 레스토랑 이럴 때는 may를 쓰는 게 더 좋아요. 또 이제 그 공적으로 발표를 한다거나 이럴 때 그렇습니다. 자, 거의 다 쓴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해석 들어갈게요. 자, may는 지금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듯이 격식 있는 표현이고 허락의 can, you can go home. 너는 집 가도 돼. 이때의 can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한번 바꿔서 써보자. 세준아 한번 읽어줄래? can을 바꿔서. You may go. 그렇지,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네, 갈게요. 자, 4번에 may, might, 뭐 방금 했던 허락은 내가 안 쓸게요. 여러분 이미 아는 거니까. 이건 방금 배웠잖아요. might 같은 경우 여러분이 이제 과거형이라는 것만 알고 있던데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더 약한 추측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서 약한 추측이 뭐냐면 추측의 확신 정도가 되게 낮은 거예요. 한솔아, 이거 해석 한 번만 해볼까? They may get sad. 그렇죠. 그들은 아마 슬퍼질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지금 확실하게 모르는 거예요. 슬퍼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자, 송원아, they may not get sad.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지, 잘했어요. 그들은 슬퍼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완벽합니다. 그러면 지은아, 여기에 있는 may를 만약에 might으로 바꾼다면 그때 might의 어떤 역할은 뭐예요? 왜 might으로 바꿔 쓰겠지? 더 약한. 그렇지, 더 약한 추측. 내가 더 확신의 정도가 없을 때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태율아, 여기 집중해야지. 맞지? 그래서 태율이가 한번 해석해보세요. They may get sad. 그는 슬퍼할지도. 그렇죠. They may not get sad. 그는 슬퍼하지 않을지도. 그렇지. 그래서 둘 다 긍정문, 부정문 쓸 때 모두 약한 추측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여기 잘 써주세요. 잘 써주고요. 뒤쪽을 좀 가야 우리 그 교재에 나오는 애들이 나오고요. 앞쪽은 우리 교재가 사실은 조금 그 설명이 짧아요. 이렇게 막 자세한 편이 아니어서 어제 좀 걱정이 많이 돼서 적어놓는 겁니다. 이따가 선생님이 저번 시간처럼 같이 문제도 좀 풀고 해볼게요. 수업하다가 뭔가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봐야 돼, 알지? 질문 굉장히 돼요.
아무리 봐도 너무 더운데. 근데 혹시 추운 친구 손? 없죠? 네, 켜볼게요. 추우면 이따 얘기해. 너무 더워가지고. 일단은 켜보겠습니다. 잘한다. 잘 적어주고 아마 여러분이 좀 많이 안 봤을 만한 건 여기 out, not to. 잘 막 자주 나오는 애는 아니에요. 이제 미국식 발음으로는 outer, 그리고 영국식으로 outer라고 합니다. outer. 그리고 오른쪽은 not의 위치가 중요해요. 이따가 선생님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저런 것도 있구나 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윗반 올라갈수록 맨날 보던 것만 나오진 않아요. 이거 잘 못 보는 건데 이런 것도 배워야 이제 높은 레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울수록 이건 자세히 많이 못 봤는데 하는 게 많이 나오면 여러분이 높은 레벨에 있는 겁니다. 높은 레벨. 다른 친구들은 이제 should를 배울 나이인 거죠. should랑 must부터 일단 배워야 될 수준인 거고 여러분은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다. 선생님 필기에서 빨간색이 제일 얘들아 예쁜 거야. 제일 중요한 거야. 빨간색. 파란색이 물론 초록, 검은색보다는 파란색이 좀 강조를 했지만 빨간색이 제일. 여러분도 지금 앞에서 보면 필기를 워낙 잘하거든요. 이걸 잘 살려서 필기를 계속 유지해 주세요. 아이들마다 필기 속도가 다르겠죠. 거의 다 쓴 거고. 자 그럼 여러분 앞에 봐주세요. 아직까지 할만하죠. must 쉬울 거예요. You must go home. 재영아 해석 한번 해줄까? 너는 집에 가야 한다. 넌 집에 가야 한다. 이거 의무예요. 뭐 해야 한다는 뜻인데 사실 must를 지금 여기 있는 must를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you should go home 해도 상관이 없고요. You oughta go home 해도 상관이 없고요. You have to go home 해도 거의 같은 뜻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should not을 쓰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서연아 You should not go home 이렇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너는 안 가도 된다. 아 진짜로? 아닐 텐데. 자 옆에 적어주세요. You should not go home 하면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가면 안 된다. 그렇지. 여기다 걸어치고 뭐뭐 하면 안 된다라고 좀 적어줄까요? 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조금 어렵죠. 이거는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Must not도 그래요. You must not go home. 집 가면 안 돼 이런 거고요. 한솔아, you ought not to go home 이러면 어떻게 해석해? You ought not to go home. 그렇지. 이것도 해석이 똑같아요. 뭐 하면 안 된다고 해석이 똑같은데 자 여기서 중요하죠 여러분. 다 똑같아 보이는데 얘만 따로 노니까 얘가 시험 문제로 가장 많이 나와요. 만약에 지혜나 만약에 you don't have to go home 이러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니? 또 집에 안 가도 돼. 그래서 집에 안 가도 돼 또는 집에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이 되니까 얘만 다른 거예요. 누가 봐도 얘가 다른 게 보이죠? 나머지는 되게 금지야. 안 돼 하는 거야. 근데 얘는 하고 싶으면 해. 근데 그럴 필요는 없어 라고 하는 게 얘예요. 그래서 얘가 시험에 많이 나와요. 다음 강한 추측 갑시다. 강한 추측. 이건 사실 선생님이 cannot 때 한번 여기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 송원아 혹시 기억나니? It cannot be true는 해석이 뭐였어? 그래 진실일 수가 없다. 진실일 리가 없다 했죠. 세준아 오늘 it must be true는 해석이 뭐예요? 그것은 진실이 분명. 그 진실 분명. 이때는 긍정문으로 틀림없다, 분명하다로 강한 추측이 되는 겁니다. 확신의 정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기 생각 안에서는 이거는 분명 진실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must의 이 뜻을 꼭 알고 계세요. 넘어갑시다, 여러분. 자 뒤쪽 가면서 이제 점점 할 일이 많아질 텐데 앞쪽은 좀 할만했을 거예요. 너무 쉬웠을 거고. 자, 이 뒤쪽부터는 이제 조금씩 조동사를 할지라도 여러분이 좀 쓰고 외워야 되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요. 그래도 뭐 오늘 필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1교시가 너무 빨리 간 것 같은데? 이제 20분 정도 가나? 쓰다가 모르는 거 했으면
have to를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진 않았을 것 같고 이제는 다양한 형태로 봐야 해서 특히나 will have to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여러분이 자주는 못 볼 텐데 시험에 나오면 좀 당황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거를 많이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럴 수 있어요. 자, 이제 그거를 당황 안 하고 잘하면 여러분 실력이 되는 거예요. 잘 적어주세요. 다들 잘하네. 뭐 한번 몇 명 이제 시켜볼까요? 한별이가 한별아, you must not use it. 이거 어떻게 시켜? 그러니까 너는 그것을 쓰면 안 된다. 사용하면 안 된다. 좋아요. 다음에 태율아, you don't have to use it. 어떻게 해석하냐? 그것을 사용할 필요 없다. 완벽하다. 잘했어요. 너는 그것을 사용할 필요 없다. 거기까지 해석하면 돼. 아주 잘했어. 잘했고 이건 선생님이 아까 방금 앞장에서 한 얘기를 거의 조금 더 얘기를 한 겁니다. 다 비슷한데 여기 부정문일 때 부정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재영아, 부정문이라는 문장에는 어떤 단어가 보이면 부정문일까? 그렇죠. not이 제일 유명합니다. not. 그거 말고 이제 never이나 no 같은 게 나올 수는 있는데 not이 제일 유명해요. 여러분이 부정문이라 하면은 not이 나온 문장인데 그 문장에서 의미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서. 이쪽에 얘들아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맨 아래쪽은 일반 동사 니드랑 오른쪽은 조동사 니드다. 일반 동사 니드랑 오른쪽 조동사 니드. 잘하네. 뭐 이미 오늘도 일단 좀 쓴 게 생겼죠, 그렇죠? 다 썼으면 좀 앞에서부터 끝까지 받아들여 주세요. 아직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뭐 아예 생판 처음 보는 건 많이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렵네요. 애들이 그 need 하면은 사실 왼쪽을 훨씬 잘 알거든요. 왼쪽의 need만 좀 많이 알고 있는데 오른쪽 need를 오늘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쓸 수는 있어요. 둘 다 쓸 수는 있는 need예요. 열심히 쓰고 있네. 다 썼으면 좀 얘들아 이제 받아들여줘. 쓰고 있는 친구도 있고. 기다립시다. 기다리는 것도 능력이죠. 여러분들은 질문거리를 생각해 보거나 위에서부터 쭉 한번 눈으로 담아보면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자, 한솔아, 만약에 앞에 he나 she 같은 3인칭 단수 주어가 나왔어. have to가 아니라 뭘 써야 될까? has to. 네, 그래서 그게 일단 기본적인 겁니다. 3인칭 단수 주어 he, she, it 같은 게 나오면 has to로 가시면 되고요. 생각해보면 must 있잖아요. must의 뜻이 서연아 뭐였어? must. 해야 한다였어요. 그쵸? 근데 이 must를 만약에 해야 했다라는 표현으로 바꿔봐 이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바꿔야 될지 우물쭈물 할 거예요. 해본 적이 없을 테니까. 안 돼요. must를 과거형으로 못 만드네를 여러분이 깨달았겠죠. 그럴 때는 뭐로 해야 되냐? had to로 하셔야 됩니다. 여기 have to는 참 다행인 게 일반 동사의 성격이 좀 있어서 이렇게 과거형도 너무 쉽게 만들 수 있고 미래형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will must 같은 걸 볼 일이 있을까? 지은아, will must가 말이 되니? 안 되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will have to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뒤에 동사 원형 오겠죠. 해석은 뭐뭐 해야 할 것이답니다. 1번은 아까 잠깐 시켜봤는데 이 둘이 다르다는 것만 좀 알면 되고요. 방금 앞 페이지에서 했던 거랑 거의 같은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아래쪽 한번 가볼래? 아래쪽이 되게 중요한 건데 특히나 여기 you don't have to 할 때 이 don't have to는 송환아 뜻이 뭐라 했지? don't have to? 그렇죠. 뭐뭐 할 필요가 없다였어요. 이때는 여러분 오히려 이 두 개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1번 You don't need to use it 이렇게 하셔도 돼요. You don't need to use it 똑같은 뜻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해석이 다 똑같이 잘 될 거예요. 자, 근데 왼쪽은 애들이 잘하거든요. 왼쪽이 굉장히 잘하는데 오른쪽이 되는지를 잘 모르는 친구가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도 사실 이걸 되게 늦게 배운 편입니다. 나이가 한 뭐 중학교 넘어서 이제 고등학교 들어갈 때쯤에 배운 것 같아요. 나는 왼쪽만 쓸 줄 알았어 어릴 때는. 근데 알고 보니 얘도 있는 거야. 자, 이때 need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배웠던 will, must, may 같은 조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한테 질문을 좀 던져야죠. 한별아,
만약에 앞에 he나 she가 왔어. 그러면은 이때 need 뒤에 s를 붙여야 되냐 안 붙여야 돼? 안 붙여요. 왜 안 붙일까? 얘는 그치 can이랑 will 같은 조동사니까 우리가 can's 이러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he need not use it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아 좋습니다. 아, 다들 끄덕이는 게 좀 마음에 들어서 혹시 뭐 이해를 못했으면 다시 손 들고 얘기해. 알려줄게. 넘어가자. 자 그럼 뒤쪽 갑니다. 오늘 1교시는 뭐 금방 끝날 것 같아요. 공부이 너무 많이 나와. 잘 적어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애들이 많이 나오죠. 사실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설명하려면 더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 방금 지나왔던 그 시제 단어에서 어느 정도 얘기를 했어가지고 will이라고 남겨두고 가겠습니다. 뭐 할 것이다 정도만 알면 되고요. 오늘 단어는 막 머리를 많이 쓸 필요는 없는 게 여러분이 막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막 설명을 2번, 3번 들어야 될 정도로 어려운 개념은 별로 없는데 그냥 단어 외우듯이 아 얘는 이 뜻이구나 쟤는 저 뜻이구나를 하나씩 모으는 그런 쪽으로 해결하는 게 편한 단어입니다. 특히나 이제 would rather, had better 이런 건 여러분이 ELSD를 하고 있다면 ELSD에서도 꽤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앞에 D를 보통 생략을 하죠. 축약을 해서 이제 apostrophe D로 바꿔버리는데 여러분이 이 단어의 이 조동사의 뜻을 알고 있으면 해석도 금방금방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잘 적어보세요. 잘 적고 선생님의 이 필기에서는 항상 뭐가 제일 중요하다? 밑에 빨간색. 빨간색 쪽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오고 뭐 그래요. 조동사를 이왕이면 1교시에 끝내고 싶은데 모르겠네요. 여러분이 너무 지칠 수도 있으니까 한 장만 더 쓰고 바로 복습 또는 우리 시험으로 들어갈게요. 문제 푸는 거예요. 다음 주에 조동사랑 우리가 이따 배우는 투부정사 앞쪽 부분을 같이 내겠습니다. 월요일에. 오늘 제때 시험 못 내서 미안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한 명이라도 누가 와서 좀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앞으로는 다 월요일마다 올라가 있을 거예요. 원래 그게 맞으니까요. 그럴 때는 착각했어요. 공사 때문에 미뤄진 걸 기억을 못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월요일마다 여러분이 독해 수업 들어가기 전이나 후에 시험 보시면 됩니다. 시험 안 본 친구들은 문법 선생님으로서 여러분한테 연락을 할 거기 때문에 제발 이유 없이 안 보지 말고요. 이유가 있으면 선생님한테 오세요. 선생님과 얘기를 해서 이유를 뭐 조정하든지 그 다음날 와서 보든지 하는 건 괜찮습니다. 자 이제 잘 받아들여줘봐 얘들아. 오늘 쓴 것도 필기가 꽤 될 거거든. 이 페이지 포함해서 좀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이해가 안 되는 것 빨리 질문하고 뭐 가려봐봐 얘들아. 오른쪽을 가리고 한번 해석을 외워보든지 왼쪽을 한번 해보고 아니면 오른쪽을 해놓고 왼쪽을 가려보든지. 선생님이 이제 문제 낼 때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여기 빈칸을 뚫어놓거나 아니면 오른쪽을 빈칸을 뚫어놓겠죠. 여러분 양쪽 다 될 수 있어야 돼요. 단어 외우듯이. 네. 그러면 여러분 앞에 봅시다. 자, 집 가서 이제 이렇게 가리고 공부해보라는 얘기고요. 손바닥으로. 자, 다 손바닥으로 외웠어. 자, 그 다음에 어디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냐? 여기 얘들아 여기가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일단 저번에 out 아마 몇 페이지 전에서 선생님이 설명할 때 이 not을 조심하라고 했었는데 not을 지금 알려줬으니까 여러분이 아 저런가 보다 하지 이걸 다 빈칸으로 두잖아요. not을 어디다 갖다 붙여야 할지 잘 몰라요. not out라고 쓰는 친구가 있고 out 뭐 to not이라고 쓰는 친구도 있고 심지어 not은 여기입니다. 투부정사 앞이고요. 또 하나 had better not이랑 would rather not은 아이들이 정말 많이 틀려요. 애들이 특히나 hadn't better 또는 wouldn't rather 하면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딱 틀리기 좋거든요. 여러분이 이거 분명히 다음 주 시험에 나올 테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had better not 동사원형, would rather not 동사원형. 심지어 아이들은 여기다 투부정사를 또 집어넣으면 그런가 보다 해요. would rather not 투부정사 아니에요. would rather not 동사원형입니다. 넘어가자 얘들아. 자 그러면 너무 잘하고 있고 딱 2페이지 남았거든. 우리 선택사항이긴 한데 2페이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2페이지 하고 남는 시간이 꽤 될 것 같은데 복습이랑 문제풀이로 넘어가고 우리는 다음 시간, 그러니까 2교시에는 투부정사를 공부할 거예요.
이 교시에는 우리 단어 검사를 또 해야 되니까 단어 검사 하다 보면 시간이 좀 갈 거고 초보 정사를 했어. 사실 우리 책이 되게 조동사 쪽에서는 설명을 정말 적게 해가지고 얘랑 다음 페이지만 나와요. 정말 놀랍게도 앞에 썼던 거의 한 7페이지가 안 나오고 얘랑 이 다음 페이지만 우리 책에 있어요. 난 개인적으로는 너무 줄였다고 생각해요. 앞에 걸 여러분이 모르는 레벨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 단원을 폈을 때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 교재 문제 풀 때는 특히나 이 페이지 중요합니다. 이 페이지 많이 나오고요. 다들 어쩜 이렇게 조용히 잘하냐. 추운 사람 얘기해. 선생님 때문에 기대는 추우면 안 되죠. 야, 어릴 때는 이제 선생님도 되게 샤이했어가지고 뭐 질문을 막 손 들고 하는 편은 아니긴 했어. 하라고 한다 해가지고 뭐 그게 여러분 편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뭐 꼭 참고 있다가 이제 감기 걸리면 없고 손 들고 하면 얘기해 쉽습니다. 선생님. 응? 딜은 used 동사 아니에요? 아, 네. 여기 잘 보세요. 얘는 만들어진 어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이 used를 마치 그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 do, does, did의 도움을 받아서 부정문을 만들고 동사 원형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쓰는 과가 있고 밑에처럼 쓰는 과가 있는데 사실 선생님 둘 다 가능하다고는 했지만 위에 걸로 더 많이 써요. 위에 걸로 더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때 use에는 d를 붙이면 안 돼요. didn't use 할 때. 밑에 의문문도 똑같아요. 의문문도 앞에서 did가 이미 그 과거형을 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뒤에 use를 또 쓰지 않고 동사 원형을 써야 돼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 잘 써주고. 근데 사실 이쪽을 많이 가르치긴 하는데 고등학교 갈 때까지는 잘 못 볼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조동사 수준이 꽤 높은 수준이거든요. 이 책에서나 이제 선생님 필기에서 가르쳐주는 수준. 다른 단어는 여러분이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꾸 발전되는 걸 느낄 텐데 조동사는 아무리 올라가도 지금 여러분이 오늘 배운 거 이상으로 올라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몇 개 없어요. 거의 많이 했다고 보시면 잘 쓴 거 같네요. 앞에 봅시다. 자, 설명 들어갈게요. 자, used to 동사 원형 같은 경우는 해석이 뭐뭐 하곤 했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안 할 때부터 이 말을 해요. 그럼 I used to play the piano. 이거 나예요. 해석 한번 해줄까? 피아노를 치고 해서. 그렇지. 지금 칠까 안 칠까? 안 칠. 그럴 때 보통 씁니다. There used to be a lake. 채연아, 이거 해석 한번 해줄까? 천천히. 레이크 호수예요. 해석이 은근히 좀 어려울 수 있어. 근데 그냥 편안하게 해요. 호수가? 그렇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호수가 있곤 했다. 알았지? 호수가 있곤 했다. 그러면 세준아, 지금 호수 거기 있을까 없을까? 네,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마 여러분이 나중에 독해 시간에 배우거나 이러면 used를 would로 바꿀 수 있다는 말을 꽤 많이 들을 텐데 실상은 조심해야 돼요. 아무 때나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가능하고 이럴 때는 안 됩니다. 그때 여러분 입장에서 사실 제일 좋은 설명은 이거거든. 동작을 나타내는 상황일 때는 이 would로 바꿀 수 있고 상태를 나타내는 상황에서는 would로 못 바꾼다인데 우리가 솔직히 동작인지 상태인지 어떻게 맨날 그치 판단을 해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뒤에 비동사가 있으면 그 used to는 would로 못 바꾼다고 외우세요. 오케이, 이러면 이게 훨씬 편해요. 근데 이제 비동사 빼고 나머지 일반 동사 알죠? 그럴 때는 바꿀 수 있습니다. would로. 그럼 됐고 밑에 가보자. 부정문 바꿀 때는 아까 이제 지은이가 좋은 질문을 해주기도 했지만 왜 여기 D가 없냐 이럴 수 있죠. 이때는 didn't가 이미 과거형을 뽐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D를 쓸 필요가 없어요. 이때는 동사 원형을 써줘야 되니까 didn't use to 동사 원형을 쓰면 되고 use not to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떠오르니 오늘 배웠던 것 중에서는
ought not to가 좀 떠오를 수 있죠. 네, 그거랑 비슷한 상태로 만든 겁니다. 부정문을. 이 둘 중에서 뭐가 더 많이 쓰이냐면 위에 게 더 많이 쓰여요. 다음으로 의문문은 딱 다행인 게 하나밖에 없는데 이때는 did, 주어, used to 여기도 마찬가지로 did가 자기 과거형을 알려주고 있으니까 나는 더 이상 과거형을 알려줄 필요가 없어. 이때는 동사 원형을 쓰면 됩니다. did, 주어, used to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10분이 남았는데 이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거 쓰고 나서 남은 시간 무조건 우리 복습 시간 여러분 편안하게 해줄 테니까 이것만 쓰고 쉽시다. 그럼 되고 형이 웃니? 나 더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특히 온도도 온도인데 좀 습해요. 오늘 날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아니 뭐랄까 비가 오. 네, 비가 오다 안 온다 한다니까 우산 없는 친구는 좀 기다리든지 아니면 우산을 학원에 저기 쌓아둔 거 많거든요.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항상 30개씩 남아. 저번에는 그 무료 나눔을 해가지고 다 보냈거든요. 근데 한 2달 만에 또 생겼어. 굉장히 아이들이 학원을 우산을 많이 놓고 다니죠. 선생님도 옛날에 그랬어요. 버스나 이런 데 우산 같은 걸 놓고 다니고 비가 오면 잘 안 잊어버리는데 비가 안 오면 깜빡 속쓰고. 그 여기 우산 놓고 왔는데 중간으로 갔는데 사라졌어요. 찾았어? 사라졌어. 알겠구나. 그렇죠. 한 이틀 안 가는 것 같아요. 찾을 거면 딱 이틀 안에 찾아내고 중간고사 기간이 그렇구나. 그렇죠. 아마 한 번씩 그런 경우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학원에서 한 곳에 모아두긴 하거든요. 여러분 희망을 찾으려면 일단 거기 가보고 보통 이제 오래 안 가요. 한 이틀 있다가 누가 쓰든지 뭐. 비가 꽤 많이 오나 봐요. 지금 강수량을 보니까 이거 한번 열어볼까? 쏟아지진 않는데 좀 약간 촉촉하게 젖어 있어요. 비 맞고 다니지는 말고 부모님을 연락을 하시던데. 잘 써보고 얘들아 외우자. 이쪽은 사실 좀 안타깝지만 외우는 거 외에는 큰 방법이 없긴 해요. 이걸 우리가 이해해서 넘기는 것도 아니고 이해하는 법을 가르쳐 주긴 할 건데 그게 그렇게 효과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외우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선생님 설명 들어보세요. 오늘 마지막 설명이 1교시는 이것이 마지막 설명이고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조동사의 여러 가지 뜻에다가 have pp가 붙으면 과거라는 것만 떠올리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may 같은 경우 재영아, may 할 때 우리가 떠오르는 뜻이 뭐입니까? 그렇지. 약한 추측이 좀 더 많이 떠오르죠. 그 약한 추측의 뉘앙스에다가 과거라는 사실만 넣으세요. 원래 may는 어떤 뜻이에요? 뭐뭐일지도 모른다죠. 현재잖아. 근데 그걸 과거에 넣어봐. 뭐뭐였을지도 모른다, 했을지도 모른다로 바뀌는 거. 오케이? 내려갑니다. 얘도 must의 뜻하면 보통 두 개죠. 의무, 뭐뭐 해 이거랑 뭐뭐였으면 틀림없다. 강한 추측. 강한 추측으로 가셔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의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의무로 뭐뭐 했어야 했다 이걸 must have로는 표현을 못 해요. 그러지 못하고 must have pp는 뭐뭐였음에 틀림없다로 갑니다. 그리고 cannot have pp는 뭐뭐 했을 리가 없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한 추측, 뭐뭐 일리가 없다죠. 가시면 돼요. must have pp에서 must를 이제 의무로 보는 경우는 미국식 영어에서 가끔씩 그러기는 하는데 보통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이걸로 갑니다. 얘를 외우세요. 4번, 5번은 사실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반대쪽이죠. 그래서 not의 위치 좀 조심하세요. 어떤 친구들 여기 have 뒤에 not을 넣는다고 또 생각하는 친구 있던데 조동사가 나오면 여기에 붙어야 됩니다. 이거 좀 조심하시고 둘 다 후회랑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후회했던 일을 떠올려봐. should have pp 뭐 했어야 했다. shouldn't have pp 뭐 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런 거지.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이 한 6분 되는데 우리는 복습도 좀 하고 자유롭게 문제도 좀 풀고 하시면 됩니다. 질문도 하고 답지 주세요. 주라는 거고. 채점을 해볼게요. 네. 나름 좀 프리하게 쓰세요.
휴대폰 보는 거는 잠자는 거면 다 되니까 여러분이 좀 이제 마음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대신 뭐 멍하게 있더라도 일단 공책 쪽을 좀 바라보면서 멍하게 있어요. 우리 뇌가 알아서 하니까 공책 쪽을 바라보면서 조금 멍하게 있어주시면 복습이 됩니다. 태율이랑 세준이 이제 친하게 지내면 돼요. 편안하게 놀고. 짝꿍이랑 좀 이렇게 사이좋게. 한별이 한 소리는 이렇게 오그라들어도 그러지 않아요. 둘이 쌍둥이야? 아 그렇구나. 그러면 누가 먼저 태어났어? 아 그래? 얼마 차이나? 2분? 와 이게 그렇구나. 그래.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쌍둥이 형제가 우리 학교에 다녔거든. 근데 그게 걔네랑 농구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농구를 같이 했는데 한 2달 동안 농구를 하니까 이제는 구별이 너무 쉽게 되는 거야. 귀 모양이 좀 달라서 서로. 근데 그러다가 뭐 바빠가지고 뭐 방학이었나? 여름방학을 지나놓고 오니까 다시 구별이 안 되는 거야. 좀 힘들었어. 두 친구는 비교적으로 구분이 딱 되는데 안경 쓰고 안 쓰고 하니까. 근데 그 친구들은 둘 다 안경 똑같아가지고 그래. 좋아요. 안경해도 있고. 그냥 편안하게 시간 보내다가 하고자. 편안하게 할게요. 좋아요. 네, 최선 다하면 오답도 좀 적어보자 대영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는 어떤 지식을 떠올려야 되는지.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래도 앞쪽이 좀 얘들아 편안해 이 단원이. 네, 뒤로 가면은 사실 이 정도의 여유는 없을 수도 있어. 동명 초보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문법 시험이 있는데, 우리 반 기준 문법 시험 한번 보고 여러분이 준비를 해서 볼 거 아니에요, 그치? 너무 어려우면은 선생님한테 개별적으로 오세요. 어디가 어려운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알려줄게요. 네, 특히나 GS에서 혹시 바로 올라왔다면 GTI가 좀 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힘들 때는 오시면 선생님 조언도 많이 해주고 가끔 귀띔 해줄 수 있죠. 이번 포인트에서 애들이 여길 많이 틀린다 한마디만 듣고 가도 여러분이 좀 다를 겁니다. 네, 나옵니다. 너무 웃긴 일이라는 거 알아? 진짜 웃기네. 나도 안경 써서 그럴 일이 있지. 그런 일이 있지. 곧 있으면 일단 1교시 종 칠 텐데 5분간 자유롭게 갔다 오세요. 최근에 우리 선생님들 회의에서 아이들 이동이 좀 잦다고 해가지고 수업 중에 화장실 많이 보내지 말라고 하시거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수업 쉬는 시간에 화장실 다녀오세요.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5분만 쉬었다 오세요. 5분만 쉬고 단어 검사 하나 더. 질문 있었으면 질문하고 편하게 쉬세요. 뭐 하셨죠?
아 그랬어? 그럼 내가 이따 보고 잘못된 거 맞으면 일단 뭐 내가 작품을 담임 선생님께 한번 말씀드리는 거 해주시고. 흥기를 좀 됐어. 됐어. 야, 현승 표정 봐. 이시잖아. 하나는 없지. 소유대명사는 없지. 야, 그것에 다시 이게. 그거 말고 딱 꺼내. 뭘 그것도 아니, 그것도 알았어. 데이. 데이. 대열. 댐. 대열. Their spelling. 네? Their spelling. T. H. 아, 이거 I. 이거 문제는 TH 뭐라고? 공부 열심히 해. 쌤, 저 근데 그거 저 문제 풀어나 하겠어요. 선생님, 뭐 하나 먹으실래요? 나 살려고 했어. 영적 에너지 중 영적 에너지 중
얘들아, 좋았어요. 그럼 이제 공부 모드로 돌아오는 동안 선생님 단어 검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복습이랑 좀 시간이 되는 친구들은 그 문제풀이로 들어가 주세요. 아까 16, 17 정도는 여러분이 조동사니까 할 수 있을 거거든요. 단어 검사를 좀 하겠습니다. 네네, 거기서 더 풀어도 돼요. 한 명씩 더 해야겠어. 응? 아직 못 눌러봤네. 조금 기다려. 아이고. 채원아, 너 다정종 맞아? 잘 풀고 있죠? 잘 풀고 있으면 선생님이 우리 반 배정 다 했고요. 우리 반 배정할 때 채은이를 안 바꿨네.
서연이 네 어제 거가 잘못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왜 여기 넣으셨을까? 네, 이거는 통과입니다, 그렇죠? 다 했고요, 잘했어요. 할 거 없고. 세준이도 잘못 들어갔네요, 그렇죠? 듣기 단어가 중복돼서 들어간 것 같고요. 지금 봤을 때 둘 중 하나만 하면 되니까 둘 다 잘했습니다. 그냥 가면 돼요. 독해를 이미 통과했군요. 완벽히 잘했습니다. 완벽해요. 모든 게 빨갛고 너 더 잘할 수 없어. 송원이 좋고요. 송원이도 ELS쌤이 이번에 처음 보셔서 잘못 넣었어요. 그러셨대? 오케이, 괜찮아요. 송원이 너무 잘했고 다 완벽합니다. 잘했고 그다음에 지은이 완벽해요. 아주 잘했습니다. 태율이도 이게 잘못 들어간 거죠? 태율이 잘했어요. 네, 같이 가시면 되고. 한솔이 잘했죠. 역시 한솔이 이걸 다 했어. 잘못 들어간 것도 했어. 잘했어. 잘했고 채은이 오늘 못 왔지만 단어 완벽하고요. 라해가 오케이. 라해 좀 볼게. 알았지? 틀린 거 혹시 구할 수 있는 거 있으면 구해줄게.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일단 라인은 하고 가자, 알았지? 담임 선생님 누구 있으시나요? 자연쌤? 자연쌤한테도 말해 놓을 테니까 그냥 가진 마세요. 자, 채원이 잘했어요. 완벽한 대로 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재영이도 완벽하네.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자, 한 1분 뒤에 바로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공부에 너무 많이 나와서 좀 풀고 올게요. 들어갈게요. 알겠습니다. 얘들아 이제 갑시다. 질문. 질문해주세요. 캔낫은 강한 추측이잖아요. 코드낫은 그러면 강한 추측은 어디 있니? 문제 없이 갔니? 여기서 뭐뭐 했을 리가 없다라고 하잖아. cannot을 쓰면은 뭐뭐의 리가 없다는 뜻이어서 정답은 2번인데 could not 같은 경우는 추측으로는 못 써요. 그러니까 추측으로 쓰려면 긍정문에서만 can이 쓰거든. can이나 could를. 그래서 it can happen 이런 무슨 뜻이 it can happen? 그것은 일어날 수도 있다. 약한 추측이죠. it could happen은 뭐지? it could happen? 그래서 그것은 일어날 수도 있다. 일어날 수 있었다는 뜻, 아니면 일어날 수도 있다의 약한 추측이거나. 그리고 it could not happen 이라면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해서 약한 추측만 가능합니다. 약한 추측만. 강한 추측으로는 cannot만 써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질문한 거 너무 좋고 이렇게 질문하시고요. 자, 우리 오늘은 이제 투부정사로 가겠습니다. 그 공식 펴서
아예 새로운 챕터예요. 우리 이제 조동사는 끝났고 여러분 책 풀면서 아마 봤을 것 같고 투부정사 쪽만 오늘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부정사는 원래도 약간 좀 쉽다는 표현은 조금 뭐랄까 조심스럽긴 해요. 그냥 투부정사도 어려운 것까지 내면은 되게 많아서 그냥 마냥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여러분이 많이 수업을 들어봤을 거예요. 다른 단원보다는. 투부정사 원체 중요하니까 뭐 독해를 하더라도 자주 보죠. 그런 부분이 있고 길이가 길어요. 이게 생각보다 난이도를 떠나서 투부정사가 설명할 게 되게 많아서 오늘 우리가 열심히 하겠지만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까지 나갈 수 있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부사적 용법하고 오늘 부사적까지 할 수 있는 뭐 그렇습니다. 좀 나갈 때 있어서 할 게 많다. 너무 무리하진 않을 테니까 천천히 써주세요. 확실한 건 중요 단어이죠. 중요 단어. 여러분이 문법 했을 때 투부정사는 머릿속에 탁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 단어입니다. 여기는 뭐 선생님이 강조를 안 해도 여러분이 알 거라고. 힘은 더울까? 잘 적어주세요. 여러분들은 뭐 달리기를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한 반에서 3등 정도 하는 학생이었어요. 이제 언제 한번 2등이 다쳐가지고 개주에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하고 나서 토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주 힘들더라고요. 개주 하면서 아주 존경합니다. 그래서 책임감이 너무 커서 열심히 달렸어요. 우리나라 말에서 보면 여러분 달리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달리다라는 말을 그냥 쓰진 않아요. 너 나 달리다를 잘해 이러지 않잖아요. 달리다를 잘해 이렇게 외국인만 그럴 거고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이면 달리기로 바꿔서 얘기할 거예요. 나는 달리기를 잘해, 달리기를 좋아해 라고 하겠죠. 투부정사도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배우는 그 명사적 용법이라는 것도 별거 없고 달리다라는 어떤 run을 to run으로 하면서 달리기로 해석하면 됩니다. 나머지 달리는 형용사적 용법일 거고 이건 부사적 용법이죠. 이미 우리가 한국어에서도 갖고 있는 시스템이니까 여러분 영어 할 때도 잘 배우면 돼요. 오늘 이 페이지는 사실 어려울 게 없죠. 선생님 투부정사 설명을 나갈 건데 투부정사 설명할 때 좀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그래도 GTI거든요. 우리 반이 그래도 비교적 GTI 레벨 중에서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모이긴 해서 선생님도 언어 사용을 조심하려고는 하는데 준동사란 이름을 그냥 들어만 두세요. 여러분 이걸 외우진 않아도 되니까 준동사란 이름을 지금 들어두면 나중에 어른 돼. 그러니까 좀 더 나이가 많아져서 괜찮을 겁니다. 준동사는 별게 아니고요. 모양이 동사였던 애가 조금씩 변형되면 준동사라고 해요. 그래서 투부정사는 지금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니까 준동사인 거고 동명사는 동사 원형 플러스 ing니까 준동사인 거고 분사라는 것도 여러분이 나중에 배울 텐데 준동사에 포함이 됩니다. 투부정사 하면 용법이 세 가지 있죠. 이미 이제 아마 내년쯤이면 아니면 올해 좀 요즘 자꾸 그 내신 교과서가 2학년 거 하던 게 1학년으로 내려와서 여러분이 점점 어려워지긴 할 텐데 투부정사 잘하면 올해 나올 수 있어요. 삼과의 투부. 그렇군요. 이미 그러면은 기말에 나오는 겁니다. 이제 곧 배울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세 가지가 나오는데 아마 어린 나이일 때는 부사적 아주 조금 나거나 안 나오고 명사적 위주로 나올 거예요. 명형부가 다 됩니다. 우리 학원 다니려면 사실 세 개 다 알아야죠. 천천히 알려줄게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 일반적인 형태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부정문을 만들고 싶다면 아까 재영이가 얘기했죠. 재영아, 부정문에서 뭐가 등장해야 한다고? not. 그래서 not의 위치만 알아두세요. not이 not 또는 진짜 전혀 안 해. 그럼 never 쓰시면 돼요. never 투부정사. 아까 했듯이 한국어에도 달리다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변형하면서 쓰고 있잖아요. 외국어는 그러니까 영어는 좀 반대 시스템이에요. 생긴 건 똑같이 생겼는데 to run, to run, to run인데 우리가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죠. 앞쪽은 이제 너무 개념이고 여러분 이제 투부정사 뭔지 알았으면 이제 쓸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쓰는지 한번 봅시다.
명형부라고 외우시면 돼요. 세 가지 용법. 명형부에서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이 있는데 여러분이 독해 시간에 많이 보는 건 사실 부사적의 목적일 거예요. 부사적의 목적, 지은아 어떻게 해석하지? 땡큐, 저겁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고요. 여러분이 아마 잘 하고 있을 텐데 부사적의 목적 말고는 사실 다 비슷비슷하게 자주 나와요. 네, 이거 나갔다 저거 나갔다. 여러분이 잘 적어주고 공부를 해봅시다. 잘하고 있어. 잘 적어주시고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뭐 모르는 내용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이 막 어렴풋이 아는 거에서 이런 수업을 계속 반복해서 왜 듣냐면 그냥 확실하게 알려고 듣는 겁니다. 선생님도 어릴 때 학생이었을 때 그랬고 많이 들으면 왠지 좀 친숙해요. 많이 들어놓으면 내가 아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사실 너가 한번 설명해 볼래? 하면 사실 쉽게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사실 투부정사 정도는 올해 아니면 내년쯤부터는 뭐 본인보다 어린 사촌 동생이나 이런 애들한테는 설명해 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 정도 경지가 되면은 잘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이 뭐 한 번에 설명해 보겠어요? 이러면 이제 조금 뭐 뜨문뜨문 단어만 기억낼 수 있는 상태지만 이제 우리가 계속 이걸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건 이런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글씨 혹시 못 읽겠는 거 좀 얘기해 주세요. 대부분은 아는 단어죠. 여러분이 이제 아는 게 많은 단원으로 들어와가지고 앞에 했었던 우리 문장의 형식이랑 시제 같은 경우는 뭐 최고 어려운 단어는 아니었지만 못 들어본 단어가 있었을 수 있어요. 조동사도 사실은 뒤쪽은 못 들어봤을 수 있어요. 투부정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다 쓴 친구 머릿속에 한번 넣어보자. 다들 속도가 달라서 조금만 기다릴게요. 한번 넣어보고 모르겠는 거 말해보고. 대형. S는 C 밑에. S는 C 밑에 보통 사물이다. 뭐를 너무 이상했어. 보통 사물이다. 다시 한번 씁시다. 보통 사물. 사물 주어. 사물이 뭐예요? 이제 살아있지 않은 거죠. 물건이에요, 물건. 보통 사물 주어라. 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다 쓴 것 같아서 선생님 설명 들어주세요. 자, 아까 배웠던 그 투부정사라는 거. 솔직히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면 이거 투부정사구나 느끼면 돼요. 아마 여러분이 이제 알레 레벨이나 다른 곳에서 독해를 막 글을 읽다 보면은 가끔씩 이 to는 왜 투부정사가 아니지 싶을 수 있는데 to 뒤에 명사가 오면은 그건 전치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to the airport, 그러니까 뭐 공항으로, to school, 학교로 이런 거는 to가 전치사 to예요. 근데 여기 to go, to run, to read 이러면 이때는 동사가 나오니까 투부정사 to인 거죠. 자, 그랬을 때 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명형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아니까. 우리는 그 중에서 명사적 용법 먼저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머릿속에서 형용사적 용법이랑 부사적 용법은 지우셔도 돼요. 아직 안 갔으니까. 명사적 용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명사라는 게 뭐니? 사람과 사물의 이름이었어요. 이름. 그렇죠? 그러면 달리다는 동작이란 말이에요. 동사예요. 달리다를 우리가 딱 부를 수 있는 이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달리다가 아니라 달리기예요. 그래서 달리기, 달리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걷기로 외우시면 됩니다. 명사적 용법에서 걷기다. 그럼 좀 연습해 볼까? 우리 한소라. To read a book. 그러면 뭐죠?
책을 읽기. 아유 잘했어요. 송원아, to take a rest 또는 to take bus라죠. to take bus. 그래서 휴식을 취하는 거 앞쪽을 해줬네요. to take a rest 하면은 휴식을 취하는 것. 서연아, to take subway. 지하철 타는 거. 그렇지, 지하철을 타는 것. 지금 세 명의 친구가 노력해줬던 부분은 어떤 거예요? 어떻게든 것으로 끝내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석하면은 명사용법을 잘한 겁니다. 걷기, 기로 해도 상관없어요. 동명사와 비슷해요. 여러분이 다음 단어의 동명사를 배울 텐데 동명사 자체가 명사용법하고 정말 비슷해가지고 거의 똑같습니다. 자, 명사라는 건 보통 어떤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가르치는 거냐면 명사정법은 땡땡땡 역할을 한다고 보통 가르치거든요. 앞글자를 따서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주, 목, 보라고 불러요. 주목보가 태우라 뭐의 약자일까?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어. 그래서 명사정법으로 쓰인다는 건 보통 거의 같은 뜻으로 주, 목, 보로 쓰는 겁니다. 선생님이 왜 목적어를 먼저 안 쓰고 보어를 먼저 썼을까? 목적어는 쓸 게 많아요. 뒤쪽에 뭐라는 이유가 있고요. 주어부터 가겠습니다. 주어는 우리나라 말에도 있잖아요. 주어는 은는이가를 보통 붙여주는 게 우리나라 말하는 법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명사조용법 걷기에다가 은이나 는을 갖다 붙이면 이게 주어로 쓰인 명사조용법이에요. 그렇죠? 투부정사 주어는 항상 단수 취급한다는 거 매우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to read books 빈칸 fun이라고 하면은 is를 써야 될까 are를 써야 될까? 한번 is죠. 왜 is지 얘들아? read books인데 s에 왜 안 붙이지? 그렇지, 고마워요. 둘 다. to read books가 투부정사 주어이기 때문에 그때는 is로 가는 게 맞습니다. 선생님 알죠? 네, 그래서 단수 취급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주어가 길면 is로 가주어를 만들고 진주어를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지금 방금 여러분한테 줬었던 to read books is fun 이라는 문장이 있다면 to read books 대신에 앞에 is를 쓸 수 있습니다. It is fun to read books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때 it은 무슨 주어? 가주어. 그리고 투부정사는 진주어가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 거라고 생각해서 예시는 뺐으니까 나중에 책 풀면서 봅시다. 보어로 갈게요. 보어. 한국어에서는 보어보다는 사실 서술어라고 얘기해요. 국어에서는. 근데 영어에서는 서술어란 말이 없기 때문에 보어로 갑니다. 보어는 이다로 끝나요.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뭐뭐하는 이다. 근데 명사적용법이잖아. 명사적용법에 있는 그 중에서 보어인 거잖아요. 걷기는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뭐뭐하는 것이다, 뭐뭐하기이다. 그럼 한번 해석해 볼까? 우리 세준아, my hobby is to read. 어떻게 해석하는? 나의 취미는 읽는 것이. 완벽해요. 여기서 것이다가 나오면서 투부정사 지금 뭐로 쓰인 거예요? 보어로 쓰였죠. 오케이? 자, 근데 여러분이 이따가 좀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보어로 쓰이는 투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일 때 보어뿐만 아니라 형용사적 용법일 때 보어가 따로 있어요. 뭔지 알겠니? 똑같이 보어로 쓰여도 명사적 용법의 보어가 있고 형용사적 용법의 보어가 있단 말이야. 자, 명사적 용법의 보어로 쓰일 때의 특징은 뭐냐면 S, 주어랑 보어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지냅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얘는 내 취미고 얘는 내 취미가 아닌데 어때 똑같아 이럴 수 있지만 내 취미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이걸로 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뭔지 알지? 내 취미가 뭐야? 이러면 읽기요.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거죠. 이럴 때는 명사적 용법의 보어예요. 그리고 이때 주어는 얘들아 이 투부정사랑 똑같은 말을 하려고 하면 사람이 올 수 있겠니? 없죠? he랑 어떻게 투부정사 똑같아요? 말이 안 되니까 지금처럼 내 취미, 내 꿈 이렇게 사물 주어가 옵니다. 오케이?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해주세요. 넘어갑시다. 여기 적어주세요. 이거 콧물이 너무 많이 타먹어요. 잘 적어주세요.
잘 쓰고 있니? 미안해요. 감기에 걸릴 때 콧물이 너무 많이 나서 하나씩 들어간다. 잘 적어주세요. I learned to run. 한번 해보 연습해 볼까요? 한별이가 한번 해볼까요? 한별. I learned to run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지. 나는 달리는 것을 배웠다. 그렇죠? 여러분이 아는 그 걷기 있잖아요. 달리는 것을 배웠다. 연습도 할 수 있어요. 또 재영아, 내 취미는 달리는 것이다. 그렇지. My hobby is to run. 하면은 내 취미는 또 달리는 것이다. 자, 일단 2번 페이지까지도 여러분은 걷기가 떠오르면 됩니다. 명사정법일 때는 걷기로 하라고 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거기를 좀 머릿속에 넣어줘. 걷기. 근데 이제 목적어라고 하면 여러분도 알지만 뭐 공을 던진다. I throw a ball. 공을 던져. 을들이 붙어야 돼. 을들. 그 목적어라는 건 우리 어떤 동작을 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배워지는 게 뭐예요? 배운다는 동작을 받는 게 뭐예요? 달리기잖아요. 달리기. 그러니까 달리는 것을 목적어에 자리 잡고 동사를 learned를 쓰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세요. 아까 주어는 뒤에 은는이가가 온다 했어요. 은는. 보어는 뒤에 이다로 끝난다고 했습니다. 목적어 같은 경우는 을을이 오면 돼요. 예를 들면 나는 달리는 것을 배웠다. 달리는 것을 배웠다. 걷기에다가 을을 붙이는 거고요. 이쪽은 사실 우리 학원 오면은 이제 몇 달만 있어도 꼭 배우게 되는 그런 암기법입니다. 이런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만 올 수 있는 동사들을 묶어서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기대하고 계획했던 HWP가 필요해서 배우기로 결심했다. 동의, 거절이거든요. HWP는 여러분이 좀 생소하겠지만 원래 컴퓨터 확장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파일 이름인데 얘 빼고는 뭐 나머지는 이해가 되니까 좀 해주시고 오른쪽 얘들아 선생님이 시간 잠깐 줄게요. 외울까? 여기 해당되는 단어 이거 어떤 연관성인지 알지? 이 뜻이잖아. 이 뜻. 물론 얘는 뜻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뜻이잖아. 외워주세요. 머릿속에 있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거 뭐 여러분이 손 아프게 썼지만 집 가면 다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머릿속에 나오죠. 이번 진도 테스트에도 뭐 나오겠죠? 외워주시고 암기 뭐 암기가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문법이 나도 뭐 없다 그러면 참 좋겠는데 없지는 않죠. 대신 이제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외워줘야 됩니다. 근데 외우는 포인트랑 어떻게 외우는지는 알려줄게요. 천천히 한번 외워. 암기법. 세준아, 이 동사들의 특징이 뭐라고? 이 동사들 뒤에는 항상 뭐 어떤 형태만 와야 돼? 투부정사. 그렇죠? 그렇게 외우시면 돼. 이걸 왜 외우는지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동사들 뒤에는 투부정사. 암기. 저번처럼 한번 또 눈 감고 시켜보겠습니다. 차차찬. 하나, 둘, 셋, 넷. 4장 남았네. 그렇지. 한번 손이나 눈으로 가리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연습을 해봐야 되지. 자.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자, 눈 감고요. 우리 재영이부터 갑니다. 재영아.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 암기법이 어떻게 되니? 기대하고 일을 통해서 배우기로 결심했던 그렇지, 좋아요. 그러면 라이가 기대하다에 해당되는 단어 뭐 있지? expect, 그렇죠. 계획했던? plan, 그렇지. HWP가? hope, wish, want, promise, 잘했어요. 채원이 할게요. 필요해서 배우기로 learn, 결심했다. decide, 잘했어요. 한 소리가 동의? 거절?
잘했습니다. 한별이 그 암기법 다시 한번 외워볼까? 어떤 암기법 외웠지? 잘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세준아 기대하다? expect. 계획했다? 네. 잘했어요. 태윤아 HWP? 잘했어요. 송원아 필요해서 네. 배우기로 결심했다. 있어요. 그렇지. 지혜나 동의? agree. 거절. refuse. 잘했습니다. 서연아 그 암기법 한 번만 더 외울까? 기대하고 기자하고 계약했다. 어. HWP가 필요해서 배우기로 결심했다. 동의하지. 잘했습니다. 여러분 눈 떠주세요. 자 잘했고요. 얘네들 뒤에는 뭐만 오는 거예요? 투부 정사만 뒤에 올 수 있습니다. 만약 인원 동사를 썼는데 뒤에 ing를 쓰면 그건 틀린 거예요. 맞죠? 네. 그럼 넘어갑시다. 자 다음 의문사 프로젝트는 일단 이 페이지까지는 명사조용법이에요. 이 명사조용법이 이제 꽤 긴 편이고 형용사조용법은 딱 2장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부사조용법은 조금 긴데 선생님이 한 페이지만 일단 오늘 작성해 놨습니다. 이거 포함해서 4장밖에 안 남았는데 천천히 씁시다. 남은 시간 보면 충분해요. 고. 문법이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이제 어떤 거를 좀 추천하냐면 이렇게 공부해서 필기한 거를 자기 전에 딱 10분만 보면 돼요. 여러분이 사실 많이 보는 것 때문에 부담스럽다면 딱 그 10분이 어렵거든요. 사람은 다 귀찮고 하기 싫으니까 10분이 그렇게 어려운 시간은 아닌데 그 10분 동안 펴보는 학생들이 손에 꼽습니다. 여러분이 꼭 그 10분을 썼으면 좋겠고요.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한 번쯤 열어보면 좋죠. 우리는 금요일반이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이 공부를 해놓고 만에 하나 다음 주 금요일 전 아니면 목요일 뭐이쯤 딱 열어본다 이러면 사실 머릿속에 계속 증발한 상태로 또 담아놓는 거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좀 좌절스러울 수 있어요. 왜 나는 배웠던 게 다 이렇게 날아가지? 네. 여러분이 지금은 이해가 된 것 같고 다 아는 것 같아도 사람 머리가 한 일주일 동안 할 게 너무 많고 다른 과목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면 또 날아가죠. 금요일반이 되게 좋으면서도 내가 걱정되는 건 이제 그 기간 중간에 여러분이 안 보게 되면 좀 걱정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가 월요일날 문법 시험이 항상 있을 테니까 그날 여러분이 꼭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 주 진도랑 관련이 없어도 사실은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한 번 봤으면 좋겠다는 건 막 30분 이상 보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10분 이상만 봐도 정말 다르게. 이제 선생님도 어린 나이였을 때 착각했던 건 뭐냐면 이제 학원 가면 달라지는 줄 알았는데 물론 학원에 따라서는 굉장히 이제 좋은 학원도 많고 바꿔줄 수 있는 학원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학원에서 자기가 하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하는 모습이 좀 더 중요해요. 네. 그때 보통 머릿속에 남는 연습이 되기 때문에 학원에서 열심히 하는 거로는 이제 중학교 1학년까지는 잘 패스가 되지만 중2, 중3은 내용이 너무 많고 어려워서 집에서 하는 과정이 없으면 잘 머릿속에 남지가 않아요. 일반 친구들은 뭐 수업 중에 태도도 너무 좋고 이러니까 잘하고 있어요. 대부분 잘한 것 같아서 선생님 바로 설명 들어갈게요. 앞에 보세요. 자 여기까지는 명사조용법이에요. 아까 우리 명사조용법에서 뭘 봤었냐면 일단 주어로 쓰이네, 보어로 쓰이네, 목적어로 쓰이네를 봤습니다. 보통 뭐로 끝나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었죠. 자, 이 4번에 나와 있는 의문사 플러스 투부 정사는 해석부터 볼게요. 해석은 뭐뭐 해야 할지라고 해석하면 돼요. 중간에 여러분이 다 쓰다 보면 너무 귀찮을 것 같아서 내가 생략을 했는데 보면 알겠죠.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어떻게 먹어야 할지 뭐 하다가 사람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만나야 할지로 바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which랑 what의 차이를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한솔아 혹시 한번 해볼래? what하고 which의 차이는 뭘까? 모르겠어요. 라해?
what은 무엇이고 위치는 할까? 어떤 것? 맞아요. 지금 해석 완벽하거든. 해석은 저희 맞아요. 무엇, 어떤 것. 지은아 혹시 what하고 위치 차이가 뭐야? 모르겠어요. 옆에 적어주자 얘들아. 아직 이제 여러분이 모를 수 있는데 이 what은 사실 정말 무엇이어서 세상 모든 것 중에 고르는 거고요. which는 이제 어느 것이라고 또는 어떤 것이라고 해석하고 보통 2에서 3개 중에 고르는 거예요. 맞죠? 어느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2에서 3개.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이제 A, B, C 중에 고르는 게 이제 which입니다. A, B, C 중에 고르는 거. 내가 너무 삐딱하게 쓴 것 같아서 어느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2에서 3개 중에 고르는 게 which. 맞죠? what은 무엇이고요. what은 무엇이고 which는 어느 것입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이게 뭐 그렇게 달라요? 이럴 수 있지만 어쨌든 해석할 때는 이 두 개가 큰 차이가 있어요. 무엇이라고 해석하냐, 어느 것이라고 해석하냐. 그리고 또 하나 얘들아 중요한 거 여기 앞에 볼까? Y는 안 돼요. Y 투부정사는 없다. 꼭 기억해 주세요. 다 있죠. 얘 빼고 다 있어요. 뭐 다 있잖아요. 근데 모든 의문사 되는데 얘는 없다. 그리고 내신 시험에 얘가 많이 나와요. 혹시 이제 3, 4과에 만약에 투부정사 나오면 이번 기말고사에 얘가 나올 가능성이 꽤 있는데 이 what to eat 같은 경우 예를 들어 태유라 I don't know what to eat 하면 어떻게 해석해요? 뭘 먹어야 그렇지 맞죠? 저거란 말이야. 그러면 송원아 한번 이 공식에 맞춰서 그 문장을 한번 바꿔볼까? I don't know what to eat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I don't know I don't know what I should eat. 그렇지 완벽해요. I don't know what I should eat으로 바꾸면 됩니다. 너무너무 잘했어. 나머지 다른 의문사가 나와도 여러분 잘할 수 있죠. 넘어갈게요. 자 그럼 3페이지밖에 안 남았고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짧죠. 네, 이게 답니다. 자 적어주고 이거 쓰면 2개밖에 안 남는 거예요. 투부정사가 할 말이 좀 많기는 한데 그래도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오늘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순서도 사실은 비슷할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학교에서도 공부를 또 할 거고 학원에서도 내신 공부하면서 또 보겠지만 사실 은근히 크게 다르지 않아요. 선생님들도 이제 어떻게 가르치고 어떤 순서로 가르치는지가 좋은지를 계속 배우기 때문에 이 순서가 이제 좋다고 판단이 된 거죠. 우리 반 중에 혹시 그 외국에 좀 살다 온 친구는 없나요? 지은? 네. 얼마 있었죠? 1년 1년 어디 있었죠? 미국 미국이요. 무슨 주? 캘리포니아. 좋아요. 선생님도 1년 동안 캘리포니아에 있었는데 거기 날씨 좋았지 지금. 거기는 내가 딴 거는 한국의 좋은 점을 많이 느끼거든요. 거기 있으면 의외로 한국을 떠나 있어야 한국의 장점을 많이 발견하긴 하는데 날씨만큼은 진짜 거기가 최고였어. 날씨는 인생 최고의 그렇죠. 어쨌든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미국 갔다 오니까 사실 느끼기로는 한국 그 영어 시험이 사실 많이 바뀌진 않았더라고요. 선생님이 여러분 나이 때 보던 시험하고 지금 시험도 사실 나오는 문제가 굉장히 있어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좀 실망했었는데 좀 달라지길 바랬었는데 우리 반 중에서는 특목자 사고를 가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대학교 가서도 또 다른 교육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문법을 잘하는 애들이 점수가 좋을 거예요. 문법을 잘하는 친구들이 시험 점수가 좋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글 읽기 또는 독해 이걸 잘하는 친구들이 성적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중1이 우리 반에 많아가지고 중1인 친구들은 문법을 당분간 잘해놓는 게 성적 올리기에 좋고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단어랑 글 읽기, 독해가 좀 더 중요합니다. 앞에 봅시다. 회원사전용법. 회원사전용법은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명사전용법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세요. 다 끝났어. 이게 명사전용법이 어떤 거야?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하나만 있지 않다고. 명형부라 그랬잖아. 그럼 이제 우리 형용사전용법을 배워봅시다. 명사적이 드디어 끝났어요. 형용사전용법으로 갑니다. 형용사전용법은 일단 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뭐할, 뭐뭐하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 했는데 항상 명사 뒤에서 투부정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나도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영어 교육과 가가지고 배우니까 뭐를 배우냐면 두 단어 이상이면 명사 뒤로 가게 돼 있대요. 그래서 to 플러스 동사 원형은 항상 두 단어 이상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뒤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 중에 어떤 친구들은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아, 내가 배우기로는 think, body, one으로 끝나면 원래 형용사도 뒤로 가던데요. 그러니까 beautiful something은 없던데요. something beautiful만 되지 않나요? 라고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죠. 그러면 우리한테는 딜레마가 생깁니다. 문제가 뭐냐면 형용사도 뒤로 간다 그러고 투부정사도 뒤로 간다 그러고 도대체 뭐가 앞일까? 그거는 정답은 형용사 먼저 쓰는 겁니다. 알았죠? something beautiful to see 라고 하는 건 볼만한 아름다운 무언가인데요. 볼만한 아름다운 무언가. 이때 순서는 항상 정해져 있어요. 띵으로 끝날 때는 형용사가 먼저 오고 투부정사가 뒤로 가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네, 됐고 좀 연습해 볼까? something to drink, 마실 무언가요. 서연아, 읽을 무언가. something. 그렇지, 잘했어요. 태유라, 먹을 무언가. 그렇지, something to eat.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몇 번 본 적 있겠지만 앞쪽에 something만 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볼만한 책, a book to read 해야겠죠. a book to read. something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얘들아, 여기까지. 이거 다음 장이 마지막 장이거든. 내 생각에는 조금 힘을 낼 만해요. 심지어 우리는 시간도 충분하고요. 네. 이렇게 하고 다음 장이 마지막. 오늘 진도도 많이 나가나서 아마 다음 주는 오히려 수월할 거예요. 투부정사만 좀 뒤에 마무리 짓고 교재로 가도 됩니다. 다음 주는. 서연이는 그냥 안경을 안 써도 보이구나. 언제부터 안경 써니까? 그냥 2학년 때부터 공부할 때만 꼈어요. 초2? 네. 되게 일찍 꼈네.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선생님은 중1 때부터 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학원을 다니면서 끼게 됐어요. 학원 그 조명이 굉장히 어두워가지고. 우리 얘들아, 북카페 조명 괜찮니? 아, 그래서 다행이에요. 네, 좀 어둡다는 의견도 일부 있어가지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게 바뀌었죠. 북카페. 애들이 이제 저쪽 그림체하고 우리 중등부 교실 그 그림체하고 다르다고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번 학원 여름방학 때 7월 22일 그때부터 여기도 공사를 한대요. 그래서 뭐 저만큼 멋있어질지 몰라도 어차피 여기도 뭔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일단 이 칠판을 떼어낼 거고요. 칠판을 떼어내고 그리고 이제 색깔을 좀 바꾸지 않을까? 추천할 만한 색깔입니다. 검정색. 검정색. 너무 어둡지 않을까? 하양색. 하양색. 그렇죠. 깔끔하고 있죠. 애들 낙서가 좀 치명적으로 보일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하얀색은 좋은 색깔이에요. 이 색깔도 괜찮긴 한데. 이 색깔도 괜찮지. 일단 뭐 눈이 편안해지니까 초록색이야. 그래요. 그래서 뭐 조금씩 변화가 있을 거예요. 우리 학원을 좀 오래 다녔던 친구들은 변화를 많이 보겠죠. 7층이 원래 우리 학원 교실이 다 아니었거든. 그 수학 학원이 하나 있었고 광수학이라고 4차원 광수학. 그리고 뭐 무슨 보증 어쩌고 그 기관이 있었는데 한 4, 5년 동안 다 내보내고 우리가 이제 샀습니다. 굉장히 커졌어. 근데 북카페 리모델링에서 어떤 애들은 싫어하는데요. 잠들었다고. 정들었다고 이전 게? 아이고, 그렇지. 이전 그 정겨웠던 북카페가 이제 없어졌죠. 생각해보면 이상한 거예요. 북카페에 정들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오래 남는 애들만 정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잘못했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북카페가 이제 뭐 정겨운 장소는 아니겠죠. 또 일부 친구들이 정이 들겠죠. 오래 남으면서.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근데 선생님도 생각나는 건 그 어릴 적에 공부했었던 장소들이 조금 드문드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열심히 살 때의 모습이니까 우리 학원 기억이 또 오래 갈 수도 있지. 그래도 우리 학원도 많이 달라졌어요. 한 3년 전만 해도 막 새벽 2시, 3시에 끝나고 그랬어요. 진짜요? 네, 3년 전만. 근데 이제 친구들 의견도 이게 너무 비인간적이다. 이건 뭐 막 가끔 교육청 직원이 와서 이렇게까지 왜 하냐 이렇게 신고 당하고 해가지고 지금은 많이 유해졌죠. 여러분도 알겠지만 거의 10시 반에 뭐 이상에 남으면 이름 적히는 그런 룰이 생겨나서 늦어도 12시 전엔 보통 가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바뀌는 거예요. 3년 동안. 진짜 교육청에서 사람이 이거 맞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느끼기에는 우리 학생들이 신고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너무 자세해. 이제 사진도 찍고 이제 스케줄표에 그래가지고 이건 다니고 있는 재학생이 아니면 모르는 내용이다. 그래가지고 의심을 했었지. 그래서 이제 스터디 카페를 바꿔버렸죠. 진짜 스터디 카페죠. 어쨌든 여러 가지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설명 한번 가볼까 얘들아?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보자. 형용사적 용법까지 딱 끝날 것 같아요. 왜냐면 뒤가 부사적 용법이거든. 내가 적어놓긴 했는데 사실 여기까지 가면 여러분이 손도 아프고 시간도 없고 오늘은 형용사적 용법까지는 끝낼게요. 아까 명사적 용법이 총 4개였죠. 주, 목, 보 그리고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은 딱 2장으로 끝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여기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얘예요. something 같은 thing으로 끝나는 것 뒤에 형용사, 투부정사 이렇게 가는 거. 근데 얘가 또 많이 나와요. 얘는 좀 더 난이도가 높은데 전치사로 끝나는 형용사적 용법 투부정사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 아까 3단원에 나온다고 했는데 3과 그 출판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온다고 합시다. 얘를 그냥 외우는 게 제일 쉽기는 해요. 왜냐면 이 명사도 안 바뀌거든. 거의 이게 그대로 나오거든 학교 시험에. A chair to sit on, 앉을 의자. A pen to write with, 가지고 쓸 펜. Paper to write on, 위에다가 쓸 종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말고 한 2개 정도 더 하면 그냥 전부예요. 그거 말고는 거의 안 나오거든. 하지만 우리가 GTI란 말이에요. GTI가 뭐의 약자는? Grammar Third Intermediate이에요. 그러니까 중3 내용을 이미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나이 때. 자, 여러분들이 이제 레벨이 높기 때문에 금방 커가지고 GTA, GH 가겠죠.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얘보다 조금 어려운 단어로 바뀌어서 다 나옵니다. 중학교 때는 이것만 알면 돼요, 사실. 고등학교 되면은 어떤 걸 알려줘야 되냐면 이 앞에 있는 명사를 뒤로 넘겨보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이 전치사가 왜 on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냥 어릴 때는 얘만 기억하면 돼요, 이 3개만. 근데 고등학교가 되면 sit on a chair 해야만 말이 됩니다. sit a chair은 말이 안 돼요. 오케이? 그리고 write a pen 하면 뭔 소리예요? 종이에다가 펜이라는 글자를 써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write a pen. 그럼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니니까 write with a pen이라고 해야 돼요. paper 같은 경우도 write on paper 해야 되니까 이때는 여러분이 넘겨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때 가서 이렇게도 쓰인다고 하면서 약간 단계 업그레이드가 있을 거예요. 갑자기 확 어려워져요. 3번 B2 용법 갑니다. 얘까지도 형용사적 용법인데요. B2 용법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별거 없어요.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와서 B2 용법이에요. 이름은 그런데 자, 얘 같은 경우는 학교 시험에 안 나와요. 중학교 시험에. 왜냐하면 해석이 너무 다양해서 막 나오면 이의 제기가 여곳저곳에서 나옵니다. 이때 해석 이렇게는 안 돼요. 이렇게 나와요. 막을 방법도 없기 때문에 중학교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일부 학생들은 샤브르가 반이 많고 우리 반에 그런 친구들은 독해 지문에서 볼 일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쪽이 사물 주어가 아니라는 점. 살아있는 사람이나 생물 주어라는 점. 그랬을 때 투부정사는 같을 수가 없죠. 희가 누구야 했는데 투부정사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형용사적 용법의 보호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한번 강조했었어요. 그렇죠? 명사적 용법의 보호에서는 이게 어떤 관계였어요? 어땠어? 같았죠. 예. 명사적 용법의 보호에서는 이게 같았을 거란 말이에요. 아까 앞에 페이지를 보면 형용사적 용법에서는 보호는 다릅니다. 이게 달라요. 서로 바꿔 쓸 수도 없잖아요. 운명, 예정, 계획으로 해석하면은 그는 여기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의도면 그는 여기로 오려고 한다. 가능이면 그는 여기로 올 수 있다. 의무면 그는 여기로 와야 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너무 고생했고 여러분 숙제만 적고 갑시다. 숙제는 자 빽빽이 1번이고요. 3번이고요. 한번 쓰고 얘들아 그 23쪽까지 풀어야 되거든. 근데 아마 16쪽부터일 거야. 우리가 그 선생님이 사실 15쪽까지를 냈었어가지고 페이지로 따지면 16부터 23쪽까지입니다. 시험은 얘들아 내일 다음 주 월요일날 보잖아요. 그렇죠? 시험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그 조동사 플러스 오늘 배운 투부정사 일부예요. 형용사적 용법까지. 시제는 안 봐요. 시제까지 보면 여러분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오케이? 좋아요. 잘 적어주고 선생님한테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고 가시면 됩니다. 다들 고생 너무 했어요.